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피습당한 사건이 1월 2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네네. 원래 이제 예상으로 됐던 거는 이게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될까? 그냥 뭐 치료받고 하면서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주일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상태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도 묘하게 좀 입장이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일주일 됐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이제 정법전 TV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피습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 속보로.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주말이나 이제 빨간 날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1월 2일이 올해 첫 방송이었는데 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준비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찍어주시는 PD님이 속보라고 해가지고 쫙 보여줬는데 네. 한 장짜리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다. 피가 철철 나가지고 셔츠가 젖었다. 그 이야기 딱 듣고 야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그 준비했던 내용이 네네. 이재명과 한동훈의 신년사를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이재명 한동훈 네. 신년사. 그래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년사는 깔끔하고 짧았어요.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는 그냥 막 줄줄줄줄 이렇게 막 길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 앞뒤가 그 다르고 뭐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비판하려고 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네네. 아니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시간 때우는데 아주 그 고생을 갖다가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두 가지예요. 네. 뭐냐면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피습 당한 건 맞는데 네. 그걸로 이전에 그 두 사람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11cm 자상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꼬매는데 뭐 2시간 걸렸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리포트 대사, 네. 리포트 대사 사진만 봐도 진짜 그거는 피가 철철철 넘치는 그러한 그 상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한 피습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뭐 네네. 그러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뭐 도구가 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근데 네.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경찰에서 확인해 주지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처신이 네.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처신만큼 네. 민주당의 대응도 최악이었어요. 이재명의 처신도 문제였고 민주당의 대응도 최악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짜 정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것이다. 뭐 1.4cm 자상인데 뭐 정맥 뭐 내용도 이렇게 좀 그 전문적인 복잡하죠. 네. 뭐 그런 거 우리는 기억도 안 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정맥하면 당연히 다 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알 텐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반응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민주당도 그걸 갖다가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또 뭐 쉴드 치는 거 아니야? 그런 그 뉘앙스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고발까지 지금 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그 네. 와중에 서울대 병원은 뭐 조금 전에 이제 서민 교수님 계시지만 서울대 병원 민 교수의 대응은 최악이었어요. 서울대 교수 민 네네. 교수의. 그러니까 네. 이제 3종 세트 이재명 민주당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 서울대 의대 교수 이런 그 3종 세트로 그 최악의 대응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동정을 받거나 누구야 누구 뭐 그다음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공격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당 지지자 아니겠느냐?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프레임이 짜졌어야 됐는데 네네.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는 것 같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봐야 되는 게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셨고, 네네.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처 방식은 최악이었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 민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처신 문제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호사님 보시기에 좀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이제 악수를 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가덕도에서 피습 당한 다음에 네, 앰뷸런스와 그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까지 간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뭐 그건 충분히 부산대병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헬기를 그 탈 때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아 소방 헬기를 탈 수 있는. 네네. 그 네. 소방 헬기라기보다는 119 응급 의료 헬기예요. 네네네. 그냥 119 단순히 이제 응급 헬기. 소방 헬기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다치거나 뭐 교통사고 크게 날 수도 있고 뭐 낙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처럼 공격 당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그런 경우가 1년에 3만 5천 건이래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게 많대요. 네. 3만 5천 건이면은 그 365일이니까 300 하루에 100건씩 난다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거의 하루에 100건 정도씩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 갈 때 이제 이용되는 수단이 거의 다 그 앰뷸런스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119 앰뷸런스도 있고 사설 앰뷸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앰뷸런스가 안 되면은 그냥 일반 승용차 타고 가고 네. 1년에 이렇게 헬기 타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몇 건이냐면은 750건 정도 돼요. 1년에 750건 네네. 정도. 그러니까 네. 하루에 100건 정도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헬기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2건밖에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뭐 그만큼 헬기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앰뷸런스 타면 충분하니까.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앰뷸런스를 갖다가 탈 수 있는 조건이 네. 있어요. 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확인한 건데 국무총리 훈령 제가 찾아가지고 네. 방송 나가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네네.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은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그 규정이에요. 아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범부처,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네. 응급의료 헬기가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규정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게 왜 범부처냐면 제일 좋은 그 응급의료 헬기는 뭐냐면 닥터 헬기예요. 닥터 헬기. 닥터 헬기는 우리나라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딱 7대밖에 없어요. 오. 심지어 부산대병원에는 없어요. 닥터 헬기가. 네, 그래서 네. 닥터 헬기가 제일 좋은 헬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거긴 닥터 헬기는 하늘의 응급실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대 병원에 닥터 헬기가 있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갈 때 서울대 병원으로 갈 때 닥터 헬기 내놔라 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논란이 더 커졌겠지. 그렇죠. 근데 천만다행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그 천만다행으로. 닥터 헬기가 네. 없어서 닥터 헬기를 못 탔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헬기가 있냐면 119 응급 헬기가 있어요. 아 닥터 헬기가 일단 있고 그 네. 다음에 119 응급 헬기. 119 응급 헬기는 그 어디에 그 누가 이걸 갖다가 그 뭐 핸들링 하느냐 소방청에서 핸들링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국방부에도 뭐 응급 헬기 같은 거 있고 산림청에도 있고 뭐 경찰청에도 있고 그러니까 범부처인 그렇죠. 거예요. 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용한 그 119 이용한 헬기는 119 응급 헬기인데 119 응급 헬기는 소방청에서 그 핸들링 하는 거고 네. 119 응급 헬기가 부산에 몇 대가 있냐면 딱 2대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2대 중에 한 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타고 날랐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범부처에서 이렇게 그 헬기를 그 쓸 때에는 그때에는 그 이런 걸 갖다가 지켜라. 이게 이제 공동운영 규정인데 네네.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느냐? 응급의료 헬기는 공짜거든요. 응급 헬기.
네, 공짜입니까? 119 네네. 앰뷸런스도 공짜예요. 네네. 근데 헬기조차도 공짜인가 보네요. 사설 와. 사설 앰뷸런스는 돈 많이 내야 돼요. 네네. 얼마 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병원이나 뭐 그런 데나 이제 거기서 하는 그런 앰뷸런스는 돈 내야 되는데 119는 공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19는 급박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응급 의료 헬기 그 규정을 보면은 네. 환자가 어떤 상태인 경우에 탈 수 있느냐 헬기 이송 기준인데 네. 첫 번째 관통상. 관통상. 그러니까 총 맞았는데 총이 나를 뚫고 지나가야 돼. 아. 두 번째 네. 골절은 골절인데 긴 뼈 골절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긴뼈 골절. 표현이 그냥 긴 뼈 골절이야. 그래서 뭐가 긴 뼈인지는 이제 서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네네. 근데 이 긴 뼈 골절이 2개 이상이어야 돼요. 아, 하나만 또 안 되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손가락 뼈는 긴 뼈가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뭐 가슴에 있는 뭐 가슴이나 큰, 아니면 네. 뭐 팔이나 다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뭐 네. 흉부에 있는 그런 그 뼈 골절이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그다음에 사람의 척추 있잖아요. 스파인. 네. 척추가 손상되거나 네. 아니면 아예 사지마비가 돼가지고 와. 누워가지고 나 손가락도 못 움직여 발가락도 안 움직여 그 상태이거나 그 다음에 몸이 절단 절단 낼 경우 이런 찢기는 건 안 되고 절단 나야 되는. 절단 나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 하나가 이렇게 잘리든지 네네. 발 하나가 잘리든지 음. 그냥 목이 잘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목이 좀 죽으니까. 그런데 네네. 절단 나도 비행기가 아니라 헬기를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는 네네. 절단 나도 안 쳐줘요. 아, 손가락 발가락은. 그러니까 나 손가락이 절단됐단 말이야. 네. 응급 헬기 불러가지고 저 좀 태워주세요. 빨리 저 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오겠죠. 무선이나 뭐나. 네네. 그 어디가 어떻습니까? 제 손가락 잘렸어요. 헬기에 못 갑니다. 그 전화번호 끌어버리겠죠. 전화 끊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네네. 이 손가락 같은 거 절단되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그 모셔가지고 병원에 가면 네. 72시간인가 그 시간 내에만 가면 이게 이제 봉합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외교관이 있는데 네네. 러시아인가 어디서 외교관을 했는데 애가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네. 놀다가. 네네. 어쩌다가 놀다가 그거. 그래가지고 그 친구 와이프가 네. 그냥 이거 다시 붙이면 되지 뭐 그 기분은 안 좋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봉합을 못 한대요. 의술이 네네. 벌써 한 20년 전인가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네네.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놀래가지고 빨리 한국 가서 이걸 갖다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네. 뭐 비행기표 얻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72시간이 지나가고 아이고 지나가 버렸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데 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72시간으로 기억하는데 네. 요것도 이제 서민 교수님한테 어.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일정한 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가져가면 아닙니까 교수님? 그 모른다고요. 네. 교수님이 저기 지금 계시는데 네, 모르신다고. 네. 네. 어쨌든 이게 봉합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정도 잘린 거 가지고는 헬기를 탈 못하는.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골반 골절. 어. 골반이 골절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두개골 골절인데 어. 두개골 골절이 개방성으로 골절돼야 돼요. 아까 완전히 눈에 보일 정도.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깨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깨져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 작년에 네. 3월 7일 날 뒤통수 이렇게 장도리를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그 정도 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그냥 그 깨질 정도는 정도로. 그 정도 이렇게 뭐 조금 찢어졌나 뭐 그 정도 이렇게 아주 세게 때리진 않은 모양이에요. 다행이지. 만약에 네네. 세게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뇌진탕이나 그래서 큰일 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이어야지만 그 닥터 헬기뿐만 아니라 그 119 응급 헬기도 그렇고 네. 뭐 산림청이나 다른 데 있는 응급 헬기도 응급 의료 헬기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여기 이제 피습 당했을 때에는 네.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고 급박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대까지 헬기 타고 가는 것. 한 거는. 네. 그런데 부산대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이 헬기를 타고 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태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딱 보니까 아 이게 위급하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헬기를 갖다가 그 보내라 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간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위법한 거고요. 위법하다. 그다음에 진짜로 이거는 업무 방해죄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되지만 네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네. 환자 기준이었어요. 네. 근데 헬기가 뜨려면 환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 네. 환자가 있는 현장의 상태도 헬기가 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수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조가 그 안 될 헬기밖에는 그 안 되는 경우이거나 뭐 예컨대 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섬에서 이제 환자가 이렇게 뭐 그 해가지고 골든 타임이 딱 있는데 헬기 말고 뭐 다른 수단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저희 헬기를 갖다가 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자의 생명 유지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부산대 병원에 있으면 그러면은 충분히 그 핸들링이 되는데 굳이 서울대 병원까지 갈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게 많은 없죠. 의료인들이 네. 의문인 게 네네. 왜 그러냐면 저기 서민 교수님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네. 저도 이제 서울대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중증 외상 분야에 있어서는 의사들은 서울대보다 부산대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게 약간 객관적인 지표로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은 서울대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쪽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6명 있는데 네. 부산대에는 17명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간호사가 전담 간호사가 부산대에는 무려 157명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병상 수가 중요한데 서울대는 꼴랑 5개 있어요. 이런 환자를 위한 그 병상이 서울대는 꼴랑 5개밖에 없는데 부산대에는 몇 개가 있느냐? 124개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1년에 그 보는 환자 수가 이렇게 네네. 와가지고 이렇게 처치받는 환자 수가 서울대는 235명이거든요. 그런데 부산대는 몇 명이냐? 1,595명이에요. 아, 압도적으로 차이 거의 나네요. 1,600명. 네.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는가? 음. 서울대 병원에는 이렇게 그 크게 다친 분들이 올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서울대가 뭐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대는 객관적인 위치상 이렇게 크게 다친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부산은 어디의 거점 병원입니까? 부울경의 거점 병원이에요. 그렇죠.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상남도. 울산에 뭐가 있습니까? 울산에 뭐 엄청나게 많은 큰 공장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처럼 포항에 있지만 다른 공장들은 되게 많은 공장들이 울산에 있고 네. 경상남도 창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큰 공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거제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선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시는데 배가 엄청 크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배에서 뚝 뭐 이렇게 뭐 추락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부울경에 1,6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환자들도 많고 하니까 부산대 그 교수님들은 아이 우리 부산대가 훨씬 서울대보다 임상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유일하게 부산대 병원에는 그 외상센터가 독립적인 건물로 갖고 있어요. 빌딩 하나가 외상센터는 권역별 아니에요. 외상센터가 따로 있죠. 그렇게 네. 부산대병원이 모든 거를 지표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교수님들이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 실려 오자마자 수술 준비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준호 비서실장이 부산대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걸었죠. 누구한테 서울대. 거느냐? 네. 서울대 의대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저 우리 대표님이 서울대 가고 싶어 하니까 서울대 가게 해주시오 이랬겠죠. 네.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해도
서울대병원 무작정 쳐들어가면 거기에 병실 내줍니까? 안 되죠. 서울대병원은 그 수술방 이런 데가 꽉 차 있잖아요. 네네. 워낙 그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이 서울대 교수한테 그걸 갖다가 저기 뭐 여건이 어떠냐 그러면서 방 하나 비워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네. 그거를 서울대 교수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다른 사람도 수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니까. 천준호하고 서울대 교수하고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네. 천준호 그 비서실장이 천준호 의원이 옆에 있던 부산대 교수한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교수하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뭐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이재명 대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서민 교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제가 의료중재원 그 비상임위원 한 8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부산대 의대 교수님들은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상처가 뭐 1.4cm인데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갖다가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서울대 병원으로 간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시하는 예컨대 행위죠. 제가 성재준 대표 내가 저기 잘 봤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저기 좀 우리 저 대접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네. 요 앞에 있는 그 좋은 그 식당 레스토랑 네네. 딱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시오라고 딱 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네. 하는 게 낫겠네. 성 대표가 나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레스토랑에다가 이제 예약해가지고 딱 갔는데 네. 내가 딱 봤더니 이거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아예 나 그냥 신라 호텔 갈래. 나는 신라 호텔 음식 정도가 내 입맛에 맞아. 네네네. 내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바로 손절이죠 그러면. 뭐 여기서 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나름대로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이렇게 준비했던 성 대표는 입장이 뭐가 됩니까? 완전 그냥 바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응급의료법이 있는데 네. 응급의료법에 있어서 이 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치의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 제가 부산대 교수라고 쳐요. 네. 우리 부산대에서 그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할 사람은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부산대 교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전 처음에는 부산대 교수들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의사가 그 자존심도 없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없냐? 이 정도 상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의료법 24조 2에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네. 그 수술을 하려면은 환자한테 이런저런 사항들을 다 설명을 하고 뭘 받아야 된다? 사인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 병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 네. 그러니까 사인 안 해. 어. 죽었다 깨나도 내 몸이 소중한데 어떻게 부산대 교수가 내 몸을 갖다가 건드려 안 돼 나는. 그렇죠. 서울대 정도는 가야 된다는 나는 거죠. 무조건 서울대 네. 의대야. 내가 저기 뭐 중대 나왔지만 난 무조건 서울대 의대야.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수술하면 안 되거든요. 동의가 없으니까. 동의가 없으니까. 네, 당사자의.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의료중재원 이렇게 쭉 그 일을 갖다가 해보니까 네. 저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뭐 그 원래 이제 주치의한테 권한이 있지만 뭐 환자가 싫대는데 평양 감사도 뭐 지가 싫으면 그만이지. 네. 그러면 뭐 딴 데로 가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헬기까지 불러놨네. 근데 저 헬기 타봤거든요. 헬기가 되게 위험해요. 그 다음에 헬기가 어떻게 보면 덜덜덜덜 떨려. 제가 탄 건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잠자리 헬기 타가지고 네. 그거는 진짜 바람이 휙 불면 네. 헬기가 휙 이렇게 가고 네. 휙 불면
헬기가 이렇게 휙 가고 그래요. 어. 근데 119 응급 헬기는 그거보다는 훨씬 나았겠지. 하지만은 자동차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덜덜 떨릴 거 아닌가?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상처가 1.4cm밖에 안 되지만 헬기 타고 가는 도중에 무슨 이벤트가 생길지 모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1.4cm고 뭐 수술하면 될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헬기가 덜덜덜덜 하면서 상처가 뭐 더 이상해질 수도 있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올라가면 고도가 올라가면 네. 사람 몸에 좀 영향 미치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그때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를 해요. 무슨 욕을 하냐? 좋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뭐 당신이 사인 안 한다니까. 대신에 이거는 반드시 사인해야 된다. 어떤 사인이냐?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그 헬기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네. 만약에 어떤 나쁜 악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그래서 그거 사인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